임대사업자 제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야당에서 임대사업자와 세제 혜택 복원하는 5호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저도 좀 보고 약간 놀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발의만 한 상태지 실제 아직 통과되거나 그런 게 아닌 거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싹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관심사항이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는 아파트가 과연 신규 등록이 될 거냐 이거일 텐데, 그거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디까지 그 이전 정책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서는 신규 등록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말려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출처를 밝히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고요. 김인엽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거네요. 2021년 9월 5일자 기사입니다. 자, 요 기사와 또 한 가지 관련된 걸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고 같은 날이죠. 2021년 9월 5일. 이걸 작성하신 분은 윤동주 기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출처 밝히고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폐기가 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되살리는 내용의 임대사업 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9월 5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와, 이분 제대로 오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주택임대사업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세법이 국세, 지방세 다 흩어져 있고요. 민특법까지도 봐야 돼요. 주택법 영역까지 봐야 돼요. 여기는 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거 지금 다 해가지고 대표 발의하셨네요. 한번 세부적인 사항 기회되면 나중에 한번 보고 공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법안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을 2018년 발표된 9.13 안정대책 전으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 이거는 좀 약간 좀 쇼킹한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임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임사 임대주택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요, 지자체를 갑니다. 지자체를 가요. 지자체를 가면은요, 여기는 뭐만 알면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는 모릅니다. 관할 세무서를 가라고 해요. 근데 순서 프로세스상 우리는 지자체를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종부세하고 양도세,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을 등록이 가능하느냐, 등록해 줍니다. 즉 혜택이 없어도 등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조차도 등록이 안 될 거 아니냐고, 혜택이 없는데. 아닙니다, 교수님.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세무서를 갑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면 이제 드디어 요거에 대해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확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세무서라도 가셔가지고 종부세라고 양도세에 대해서 좀 혜택을 확인하시고 못 받는다 그러면 바로 취소가 가능해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예전에는 1개월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개월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자체 관련된 게 민특법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세법은요, 소득세법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특법 알아야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종부세법. 양도세는요? 양도세는 여기 소득세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려면은 이거 관련된 거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엄청 어렵고 복잡하죠.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뭔가 좀 발의를 한 것 같은데 9.13 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요, 세부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8년 9.13 제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이고 있거든요. 1년이 안 된. 그래서 이제 9.13 전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일단 기사 먼저 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의 최소 30%에서 최대 75%를 세액 감면 받았다. 이거는 이제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세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있고 임대소득세, 사업소득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지금 세 줄로 뭉뚱그려 버렸어요. 아마 이거 보시면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인 2018년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미안한데 이거 틀렸어요. 신규 등록이 아니고 9.13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거예요. 정정합니다, 이거. 2018년 9.13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거는 양도세, 종부세, 세제 혜택에서 제외해버렸어요. 그리고 신규 등록한 거는 가액을 붙였어, 가액을. 금액을 붙여가지고 6억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미 그 금액 넘으면 안 되는 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히스토리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리고 이어 2020년 8월에는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2020년 617하고 710이죠. 710 대책 때 정확하게 폐지를 하고 7월 11일부터 그거를 등록을 못 하겠죠. 자, 해당 의원은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서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 결국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반면 여당은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토지주택공사 LH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은 9월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껏 투기꾼을 잡았는데 아직 처벌이 안 되고 있나요? 자,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여당 안은 비사업용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그냥 그대로 통과되겠죠. 또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1주택자 양도세 개편안도 주요 쟁점이다. 자, 이제 요것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데 대신에 그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을 최대 80에서 50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은 이사 가기도 힘든데 장특공제까지 올리느냐, 주택 장기 보유 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걸 반대하고 있다.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주요 다른 내용만 좀 볼게요. 대표 발의했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이전으로 제도와 혜택 등이 복원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네요.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 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 8년 장기 제도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서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가격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실 분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소득세법을 해야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종부세 이걸 해야지 양도세 합산배제 이거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해야지 장특공 50%짜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사실 저 장특공 50%짜리도 원래 8년에 70%였어요. 근데 그거를 50%로 그냥 줄여버렸죠.
지방세법 이거 해야지 취득세, 재산세 그게 또 되겠죠. 아파트 단기 및 장기 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 임대주택 제도 복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복원 등 내용을 담았다.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을 되돌리며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과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원래대로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행에도 현행 10년 장기 임대주택처럼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케이.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 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통과가 될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몇 가지 들여다보자면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신규 등록 여전히 하지 맙니다. 하지마. 자, 왜냐면 지금 하시면 혜택이 없으니까 하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현재 발의가 됐잖아요. 하더라도 통과 후 하셔야 되겠죠. 통과 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임사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주임사 제도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임대차 시장의 안정. 저는 이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봐요. 물론 주임사 제도로 인해서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일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거를 사서 등록을 하고 8년 동안 묶이는 거거든요. 그 8년 동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세제 혜택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오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주임사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영향은 미쳤지만 이 주임사 제도만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목적을 명확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목적 자체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라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가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매매 가격 안정시키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을 늘리든지 신도시를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감히 제 개인 의견을 좀 달자면은 좀 제발 좀 건전한 토론과 토의가 되면 좋겠다. 아까 이 목적 자체가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이 있었을 때는 임대차 시장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건전하게 토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주임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잘 뜯어보자. 얼마만큼이 임대차 시장에 기여를 했고 또 얼마만큼이 매매 가격 상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냐. 만약에 이게 정말 크고 이게 작다면은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 정책으로 인한 사익의 추구보다 공공의 임대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니까 이건 해야 된다. 막 그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따져보자고 말하는 순간 뭡니까? 아마 이 영상에도 댓글이 달리겠지만 다주택자들 투기꾼이다. 쟤네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은영 박사님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아이가 있고 소극적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적극적인 아이는 생각이 굉장히 좀 자기 의견을 빨리 표출합니다. 소극적인 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좀 말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됐든지 간에 뭔가 말을 빨리 하고, 약간 좀 뭔가 그 생각이 분명하고 그러면 약간 이쪽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건전한 토론과 토의 없이, 저 녀석들 때문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황당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이걸 말할 때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주변 사람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길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관련된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거 뭐였냐면, 아, 이게 정말 원복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 시점으로 원복을 시킬까? 9.13 대책이 있었고, 중간에 2018년 9.13 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그 총선 끝나고 나서 6.17, 7.10 그때가 이제 완전히 없앤 거였는데, 과연 그 시점을 저는 7.10 그 전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9.13으로 딱 집었더라고요. 이거 집은 거 보면은 저는 감히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야 너 뭐지 제발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십시오. 그 색안경을 끼고 본 그쪽 당 지지자가 아니고요. 저는 원래 그쪽 고향인 사람입니다. 앞에 초성자만 하면 지읒하고 리을입니다. 이것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쪽이니까 너는 어디? 그것도 굉장히 좀 그런 거죠.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화두기 때문에 제가 좀 감히 한 말씀 드린 거는 그냥 좀 듣기 불편하셨다면 듣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돌아와서 이 제도라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야,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어지는 게 되는구나.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어차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투자자냐 실거주냐, 뭐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저도 이제 복잡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제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또 아마 딱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작은 게 아니라 좀 뭔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느낌이 약간 좀 그렇게 듭니다. 지금 보면은 주요 언론 기사에 나오지도 않고 메이저 취급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비중 업계에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또 이게 뭔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촉이 들어가지고 한번 오늘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1번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왜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발의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고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해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달에 멤버십 특강에서도 좀 여기에 대한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모집을 하고 11월, 12월 이렇게 2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좀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제 정규를 제가 기존에 한 달로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개월로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워낙 세금이 자주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내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요 내용도 분명히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2주만 있으면 추석이죠. 저는 오늘 추석 기차표를 예약을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연락 와가지고 또 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작지만 큰, 작은 건 아니죠. 되게 큰 행운이죠.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이렇게 명절 보내셔야 되겠죠. 2주 후면은 이제 또 명절이니까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있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렇게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이제 다음 이동을 해야 돼서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는 댓글을 못 드리는데 피드백 못 드리는데 우리 절친분들은 제가 좀 시간을 정해서 필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피드백을 드리니까 절친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은 새로운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관련된 내용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